그 다음에 과학적 처우 단계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자연과학이 고도로 발달합니다. 고도로 발달하면서 바로 이 실증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전주의적 시각은 앞에서부터 쭉 연결되어 오다가 교육적 개선 단계에서 피크를 이루었고 이렇게 연결해 주면 좋아요. 과학적 처우 단계 하면 실증주의다. 자연과학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이때까지는 이 사람이 왜 범죄를 저질렀을까에 관심 없어요. 사람은 다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고 쳤으니까 선택했으니까 처벌받아야지 이런 개념이라면 이때는 자연과학을 범죄에다 접목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부모가 상습 절도범인데 그 인자를 받아가지고 그냥 절도를 자연스럽게 해. 아니면 나쁜 환경에서 보고 자라가지고 그걸 그대로 범죄로 하고 있어. 그죠? 바로 소질과 환경 때문에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고전주의 시각에서는 범죄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적인 측면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처벌하면 범죄가 예방이 될 거야. 이런 시각이었다면 여기는 실증주의는 범죄인, 구체적인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저질렀을까 해봤더니 소질 환경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네. 이렇게 과학적으로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규명을 해서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 사람을 해 나갈 것인가? 아까 특별 예방 얘기 나온 적 있죠. 그 사람의 개별적인 특성, 특별 예방,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는 이게 이제 강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인 소질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치료할 거 어떻게 치료할 거고 이게 발전이 된 게 바로 과학적 처우 단계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권리 보장 단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앞에서 이 실증주의 시각에 특별 예방적 시각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나중에 공부하실 의료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또는 치료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은 환자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야. 치료를 했는데 그러면 치료 받았으면 성공적으로 치료를 했으면 다시 사고 치면 안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또 재범을 저지르고 교도소 또 들어오더라. 그렇다면 이 시각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처벌할 거는 엄중하게 처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반작용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때요? 환자로 치료의 대상이다 그러면 객체로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인권이 침해되는 범죄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이때 범죄자의 인권이 많이 부각이 됩니다.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은 거의 예전에는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 그러다 미국의 뉴욕주에서 에티카 조립교도소 폭동 사건 이런 게 일어난 적도 있고 인권 침해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게 1970년대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범죄자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일반 시민만큼의 권리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권리를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논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권리 보장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 범죄자에게도 불법에 대한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또는 사법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허용을 해야 되겠다. 일반 시민들이 누리는 거를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부분을 범죄자 수용된 자에게도 허용해야겠다라는 게 변모가 돼서 오늘날의 각 나라의 입법이 확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흐름이 뭔지. 자, 일단 마지막 결론은 뭐다? 복위교과사입니다. 복수 단계에서 위하 단계에서 교육적 개선, 과학적 처우, 제일 마지막 사회적 권리 보장 단계.